안녕하십니까. 최철용의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오늘도 역시 경제입니다. 경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경제든 가정 경제든 기업 경제든 또는 소상공인 경제 등등 경제의 범위는 너무 넓어서 가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요새 우리 대한민국 경제, 사실 정부에는 많은 경제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라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경제는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이죠. 자,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죠. 공인중개사냐?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동산 일을 현업에서 경험은 10여 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경험 플러스 여러분이나 저나 부동산 소비자로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업의 경험은 상가를 분양을 경험을 했다든지 또는 점포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로서 한 10여 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바로 이 상업용 부동산이죠. 이 상업용 부동산에 나름대로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인 뭐 아파트, 빌라 이런 쪽은 결국 제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항시 관심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아직 집이 없습니다. 이 사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청약의 기회도 매번 놓치고, 근데 그러다 보니 세월이 가고 아파트 값이 이렇게 천정부지 올랐다니 이게 정상일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작금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정확히 말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부동산도 상품이다라고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이 수요와 공급 곡선이 우리가 배운 대로 그 곡선상에서 가격이 균형점이 생기면서 결정된다고 봤을 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의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 그 사회적 문제가 이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언론상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30대 서울 아파트 연끌 또 최고. 서울경제에서는 정부 집값 떨어진다 해도 30대 서울 아파트 연끌 또 최고. 최고. 이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들이 이 가격을 엄청나게 지금 누가 올렸는지 저절로 오르는지 모르겠지만은 패닉 바잉을 일으킬 만큼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끌어서 세상에 영혼을 끌어내서 집을 산다고요? 우리 세대에서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의식주 중에서 어찌됐든 이 삶의 터전을 갖기는 정말 갈망하는 어떤 그런 국민성인 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아파트, 이 집을 사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잘 말해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책을 많이 내놓죠.
아파트 값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나친 규제가 혼란만 가중시키다는 이런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모두 정부의 규제책 본물 속에서 사실 어떤 결정을 할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시장 혼란, 민심 반대에도 선 넘는 부동산 규제 본물. 그 규제가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거죠.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법을 지금 현재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차법 관련 상담이 전년비에 74% 증가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입자 계약 갱신권이 우선이다라는 임대차 3법 때문에 결국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 규정 중에서 보면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 요구를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이 불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한 집주인과 세입자만 갈등이 심화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참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이 주택시장인지 저도 정말 답답할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대학가, 도심, 상업용 부동산 빌딩, 오피스, 상가들이 통째로 막 비어져 나옵니다. 임대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죠. 그 좋았던 도심 상권. 한때는 돈이 없어서 권리금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그런 상가들이 지금은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 이태원에서 한때 성공한 사업가인 홍석천 씨 폐업 이야기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가 뚜렷하고 나옵니다. 이는 부동산 전반에 대한 하락 시그널은 혹시 아닐는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 본 경제TV에서는 앞으로 현재의 부동산을 잘 진단해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과연 투자는 적합한지 아니한지, 어느 분야의 투자가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투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가 아닌 전문가의 말을 빌려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보기로 하는데 참 주식도 동학개미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의 영끌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암호자산 쪽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높아져 있는 어떤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암호자산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여지 없이 새로운 삶의 경제를 찾아 지금 나서야 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나와 있죠. 투자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길은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험한 길입니다. 생존 투자의 시대. 최철용의 경제팀이와 함께 생존 투자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희망의 새하늘 같이 함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